생존에서 점령으로 온라인 포밍 2024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온라인 포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온라인 포밍, 이게 뭐지? 테라포밍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좀 따온 겁니다. 테라포밍은 들어보셨나요? 테라포밍은 멋쟁이신 일론 머스크 씨께서 맨날 내가 테슬라를 만든 이유는, 혹은 스페이스 X를 날려서 하는 모든 이유는 화성의 지구를 이식하기 위해서다. 이게 테라포밍이라는 단어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였냐면 지구가 아닌 다른 외계 천체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 이게 테라포밍이었다면 온라인 포밍은 뭐냐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바이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온라인 포밍은 사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벌써 다 와 있습니다. 다 와 있고,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서는 어떻게 대기업들이 이거에 적응하려고 기를 쓰고 있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탈락하는 쪽은 대기업의 명운까지 흔들려 버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포밍에 대해서 한번 목적을 갖고 컨텐츠를 쌓거나 전략을 짜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아시는 분들이 사실 여기 절반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제가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현재 전문 강사고요. 이제 CJ 펀샵이나 유한 킴벌리, 캐논 비즈니스 솔루션 같은 데서 상세 페이지를 전략적으로 제작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컨텐츠 전환율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니 얼마 전까지는 이제 CM송까지 작사를 한, 이제 CM송 작사도 했다가 사진기도 들었다가 해외 로켓 해가지고 우주복도 입혔다가 무대 의상도 만들었다가 하는, 잡상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잡상인이고요. 특이한 점 뭐냐면, 저희 회사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니라 저희 일단 해보고 이것저것 다 부딪혀보는 회사다 보니까 되게 잡무부터 시작해서 글자 하나가 어떻게 매출을 바꾸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전적인 노하우를 압축시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소개는 끝내고, 자, 그래서 생존이 목적이었던 2023년, 올해는 제가 올 초에도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들었던 게 올해는 생존이 목적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코로나 꺼지고 가구 인테리어에 엄청난 불황기, 그 다음에 영끌족들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혹은 엄청나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경쟁이 휘말려가지고 올해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다 라는 분이 많이 계셨고요.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성공하신 거죠. 살아남으셨으니까. 그럼 2024년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인가? 이 상태로 사람 자르고 우리 마케팅 광고 규모 없애고, 검색어 키워드는 전혀 늘지 않잖아요. 검색어 키워드들은 항상 내려가는 입장에서 내 경쟁사들은 이제 만만치 않은 애들이 막 계속 생겨나는데, 이 2024년도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근데 온라인이 힘들다 했지만 사실 오프라인은 지옥입니다. 지금 현재는 완전히 지옥이고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법을 찾았나 라는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2024년 대기업의 온라인 포밍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제가 한 2년 전 강의만 해도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팔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자동차 못 팔고요, 집 못 판다고 했거든요. 2년 지났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자동차 팔고 집 팔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자동차 같은 업체들이 이제 재밌는 게 생겼어요. 뭐냐면 전국에 지금 고양과 서울, 하남, 부산, 그 다음 베이징, 모스크바, 제페토, 스나안파크 이런 곳에 뭘 세우고 있냐면 모토 스튜디오라는 걸 세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모토 스튜디오. 이게 뭐냐면 매장인가? 아니에요.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영업사원이 없는 매장 건물을 세우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모빌리티를 경험한 새로운 여행 경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면은 영업사원에 아무런 반김도 없고, 계약하고 싶어도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줄 서서 사람들이 차에 앉아보고 있어요. 끝이야. 그리고 어떤 유튜버들은 여기 와가지고 여기 앉아보세요 하고 막 영상 찍고 있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엔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티켓 끊어가지고 관람하기도 하고, 이런 곳이 모토 스튜디오입니다. 자, 자동차를 파는 이런 업체가 왜 이런 걸 만들고 있을까?
왜 영업사원이 없는 곳을 만들고 있을까? 자, 대기업의 온라인 이슈가 시작되는데 이게 무슨 온라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모토쇼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현대차 잘 나가죠. 세계에서도 지금 3위까지 올라간 세계적인 대기업이고 올해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를 넘어서 국내 1위가 될 거라고 확실시되고 있는 회사가 모토쇼를 안 나가기 시작해요. 골라서 나가죠. 한 두세 개. 옛날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팔 때면 모토쇼에 나와가지고 차 공개하고 뭐 레이싱건 불러가지고 앉아 있고 기사 막 찍고 막 이런 것들 뭐 기사 내고 뭐 시승회 하고 해가지고 이슈를 만든 다음에 궁금해서 매장에 방문하면 영업사원이 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즘에 이런 새로운 기능 나왔고요. 여기 한번 앉아보시게 안마도 되고 이렇게 응대를 받고 그 영매한테 개인적인 유대감을 만들다가 할인이나 뭐 피를 받고 이제 사는 게 원래의 루트였다면 지금 보면은 모토쇼부터 안 나가기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모토쇼를 안 나가는 대신 뭘 하냐면 신차 공개를 온라인에서 해버립니다.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죠. 신차 공개라고 해서 막 이런 곳에서 이렇게 베일이 쫙 벗겨지면서 차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그냥 해요. 사람도 안 모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클릭수가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월드 프리미어고 1년 전에 한 거고 조회수는 약 120만 정도 지금까지 나왔거든요. 그냥 신차 공개를 그냥 여기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Space. What it means to each of us is personal, unique, and having space anytime, anywhere. 그래, 이런 거는 본 거 같아. 뭐 딴 데도 하는 거 같아.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온라인 포밍이라고 하냐, 여기 옆에 있는 영상은 이제 아이오닉 컨셉트카 7이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뭐냐면 아직 나오지도 않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오닉 7이라고 하는 큰 SUV에 대한 컨셉 영상이거든요. 조회수가 210 몇만 회인가요? 217만 회입니다. 나오지도 않는 것을 클릭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고객이 이제 더 이상 매장에 가지 않고 기사를 보지 않고 이걸 보고 있어요. 근데 왜 현대가, 제가 첫 번째 사례로 얘기하냐면 현대는 이 영상만 만들고 끝내지 않습니다. 아이오닉 6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뒤따르는 수십 개의 영상을 만드는데 그 수십 개의 영상이 어떤 거냐? 그 수십 개의 영상이 어떤 거냐면 일단 라이프 스타일이라 가지고 뭐 어떤 CF처럼 약간 뭐 나는 두 번째 커리어를 뭐 아이오닉을 탔다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어이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이없는 게 뭐냐면은 영상 매우 짧은데 앰비언트 라이트만 보여줘요. 옛날 같으면은 여기 뭐 앰비언트 라이트로 뭘 할 수 있고 뭘 하고 뭐 예쁜 분위기를 만들고 뽀뽀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겠지만 끝입니다. 자, 이 영상도 조회수가 26만이 넘고요. 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자, 이거는 소리만 따서 영상을 찍어요. 그냥 내려가는 소리, 누르는 소리,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거 뚜껑 따는 소리, 그것만 찍는 거예요. 네, 영상의 내용이 이게 답니다. 자, 컵홀더 쓰는 방법도 나오고요. 자, 타보지 않아도 느껴지게끔 만들죠.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온라인 우리가 차 사면은 이런 책자 큰 거 봤잖아요. 매뉴얼북도 싹 다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모든 매뉴얼을 온라인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으거나 응축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 쪼갠 다음에 컨텐츠화를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이제는 그 차를 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온라인에서 견적도 다 뽑아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옵션들도 클릭하면은 내 차 만들게 하면은
영업사원들이 옵션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영역에서 내 거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기본 포함물이 뭐가 되어 있는지, 뭘 넣는지, 이렇게 해서 너가 돈을 얼만큼 할인되고 공채는 얼마 나오고 하는 것까지 다 세팅돼가지고 예측 금액까지 딱 찍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차를 보러 가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차를 보러 갔었는데 차를 보러 가면 영업사원보다 제가 기능을 더 많이 알아요. 못 다루는 게 없어. 아, 이거 버튼 이렇게 누르시고요. 이거 눌러야 소리 나오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요즘 고객들입니다. 자, 이렇게 학습된 고객들이 맨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냐? 모토 스튜디오인 거예요. 이미 다 알아. 영업사원들에게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현대는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무언가 사고 싶어서 뭔가 클릭했는데, 예를 들어 폭스바겐 문 여는 소리, ID4라고 하는 전기차에 문 여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없습니다. 그래 폭스바겐 안 되는 거예요. 현대는 다 들려주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미 매장에 가지 않고도 엄청난 체류 시간과 엄청난 반복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 차 아니면 답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현대차의 점유율을 끝없이 올려주고 비싸다고 해도,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BMW를 싸서 산다 이런 얘기도 해요. 현대차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식의 얘기할 때 제네시스가 너무 비싸니까 1억씩 하는 제네시스 쿠페가 너무 비싸니까 BMW가 가성비다. 그런 일 왜 벌어졌냐. 그게 사실 벌어진 일이 시간이 얼마 안 지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캐스퍼라고 하는 차는요, 오프라인에 없습니다. 가서 만나볼 수도 없어. 캐스퍼는 영업사원도 없어요.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고 내가 내 근처로 인도를 받아야지 그때야 실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벌써 이렇게 온 거죠.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못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즉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온라인으로 다 와서 다 도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 트렌드를 한번 봤거든요. 트렌드를 봤는데 이거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쉐보레의 대표 차종입니다. 지금 쉐보레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차종의 검색어예요. 검색어입니다. 올해도 신차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차가 지난달에 2,300대를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근데 이 빨간색이 뭔지 아세요? 지난달에 54대판 아이오닉 5N입니다. 무슨 얘기냐? 현대는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 힘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내가 팔고 싶으면 다 팔 수 있어요. 정말로. 근데 쉐보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검색하잖아요. 없어요. 컨텐츠가 유튜버가 몇 명 그냥 찍은 것만 빼고 없어. 이 차이는 어떻게 벌어지느냐? 물론 성향이 완전 다른 차죠. 성향이 완전 다른 차지만 54대도 안 팔린 차를 여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그게 즉 브랜드 파워가 돼버린 거죠. 누가 온라인을 장악하느냐? 마냐의 차이. 요거 딱 치솟았을 때가 뭘까요? 이거 딱 치솟았을 때. 끝없이 치솟은 이 트렌드. 이날 7월 13일이거든요. 이날이 아이오닉 5N 월드 프리미어를 한 날이에요. 오프라인에서 한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제품을 프리미어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본다. 사업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이게 현대차가 가진 저력인데, 그러면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글로벌 말고 BMW 코리아도 구독자가 35만 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은 약 497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벤츠 코리아도 구독자가 3만 명에 동영상이 318개. 근데 유독히 영상이 없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업체냐면 폭스바겐. 구독자가 5,800명. 영상이 193개. 물론 나쁘지 않은데 이 구독자는 저희 유튜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스텔란시스라고 해서 지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푸조, 뭐 피아트, 시트로엥 이런 가지고 있는 연합체는 한국 채널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순서가 뭘까요? 우리나라의 수입차 브랜드 점유율이에요. 올해는 BMW가 벤츠를 이깁니다. 신기하죠? 왜? 벤츠라는 건 엄청난 아성이잖아요. 이클립, 소나타보다 많이 팔리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걸 넘어선 이유가 뭐냐? BMW는 고객들이 내가 타보지 않아 체험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소리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한 얘기, 라이프스타일 컨텐츠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체험되는 게 경험치가 벤츠는 이름값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 깨지면서 그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이런 게 시작됐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파트들도 이런 광고를 하기 시작하죠. 매미안 광고입니다. 예쁘죠? 멋있죠? 저희도 나중에 영상 만들 때 좀 참고 좀 해보려고 예, 레퍼런스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영상부터 시작해서 간편하게 보관하시라고요. 자, 모델하우스를 가면서 신발장까지 다 진단해 줍니다. 몇 센치고 어떤 느낌이고. 구성원들이 모두 다 사용을 하시기에 유효할 것 같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양하게 주변에 있는 컨텐츠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방금 전에 봤었던 영상을 우린 TV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레미안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 전 현대차의 수많은 컨텐츠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TV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 뭐냐? 이 컨텐츠는 오로지 대기업들이 온라인 포밍을 위해서, 장악을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작정하고 만든 거죠. 왜? 이게 곧 돈과 분양이 되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우리 경쟁사들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부자리 이런 애들이 우리 쪽으로 내려와서 싸우고 있고, 한샘 이런 애들도 좀 이따가 뭐 커튼으로 내려와서 싸울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2023년 동안, 혹은 2022년 메모리 폼 토프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힘들었던 거야. 그리고 이 2023년 온라인 트렌드, 앞으로도 트렌드 중에 한 개는 뭐냐면, 그러면 온라인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는 거 알겠어. 온라인에 투자를 하고 온라인으로 다 하는 거 알겠는데, 지금 좀 이따 나오실 이제 김희 이사님이 제일 우울해하는 게 이거거든요. 왜 우리 검색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줄어들지? 쿠팡도 매출 최대라고 하고 이마트를 막 후려쳤다고 하고 하는데 우리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어요. 옛날에 온라인은 전형적으로 그 시장이었습니다. 검색을 하는 사람들을 낚아채서 전환을 한다. 사실 저를 만났을 때도 그 전환에 대해서 여쭤본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왜 이러고 있냐면 이제는 전환하기 전에 끌고 오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끌고 오는데, 자, 예를 들자면 내가 공부 책상을 팔잖아요. 공부 책상을 팔면 공부 책상이라 딱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3년 전에는 뭐 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니면 뭐 슬립스파도 있을 수도 있고, 이상한 중소기업들이 광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공부 책상 검색하잖아요. 첫 번째 일룸이고, 두 번째 데스커고, 니스틀그로하고, 여기는 아마 노르웨이 회사거든요. 노르웨이 백화점에 쫙 깔려 있는 거 있어요. 책상 하나 200만 원 막 넘게 하는. 그 다음에 한샘까지 파워링크를 다 장악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경쟁사입니다. 뭐냐? 얘네들이 클릭을 뺏어가고 있어. 내 클릭을. 이미 전환되기 전부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내 클릭을 뺏어가기 시작했고, 검색을 할 필요가 이제 고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뭘 좋은지 학습시키는 애들이 내 경쟁사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라인 99%, 오프라인 1%라고 얘기합니다. 오프라인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고, 그냥 내가 구매 결정을 이미 다 내렸고 그것들이 맞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오프라인 비중을 줄이고 있는 거죠. 물론 영업사원들은 여전히 있지만 지금부터 만드는 건 모터쇼 안 하고 모터 스튜디오 만들어가지고 영업사원을 없애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99%를 채운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현실로 존재하는지 확인만 해봐. 네 결정은 옳았어. 라고 하는 게 이제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세미나를 했었을 때
주목해야 될 기업으로 여에스더 쇼핑몰을 꼽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얘네야말로 온라인 99%, 오프라인 1%인 회사거든요. 오프라인 1%가 뭐냐? 여에스더 매장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소리 소문 없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배 성장을 하고 현재 매출액이 2천억이 넘습니다. 이게 옛날 같은 얘기로는 말도 안 돼요. 근데 얘네가 뭘 하고 있냐? 얘네야말로 온라인 포밍을 하고 있어요. 얘네만큼 컨텐츠 많은 회사 없고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매거진이라고 해서 컨텐츠 막 너무 의사들이 말한다. 뭐 여에서도 우울증 걸린 얘기까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들도 많지만 물론 연예인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유명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여에스더가 방송에 나왔을 때는 언제였냐?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2017년쯤 했나요? 그때 한 번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때 한 번 빼고는 그 이후로도 원래 연예인은 반짝했다 사라지고 반짝했다 따라지만 이 사람들은 컨텐츠 포밍, 그러니까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이메거지를 때려 붓고 동영상을 미친 듯이 찍어가지고 오프라인 매장 안 늘리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계속 이어서 내가 이런 거 필요했는데 이런 거 고민이었는데 이런 제품 만들어 봤어라는 이야기를 달고 상품을 내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부터 야금야금 매출이 올라가고 매장은 없지만 물론 올리브영에 이점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온라인 포밍을 실패한 대기업들이 생존을 이어받고 있는데 이거 작년에 제가 보고 좀 충격을 받았던 벤츠입니다. 아직도 검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찍었던 회사가 1년 후에 망합니다. 이동을 써가지고. 벤츠는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2013년도에 벤츠의 컨텐츠랑 광고 담당자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쇼핑몰 하셨던 분들은 벤츠라는 이름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초기 때부터 하셨던 분들 왜 온라인으로만 400억을 팔고 가구를 그 비싼 가구를 그런 브랜드가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구업계 전체로 보면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혹시 보르네오라고 아십니까? 보르네오하고 여기 분들은 그렇게 영하신 분이 없으니까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보르네오가 되게 제가 트렌드를 봤더니 2010년도에 거의 업계 1위였더라고요. 어디 갔죠? 예, 바닥으로 갑니다. 누굴까요? 자코모입니다. 자코모. 자, 지금 또 떨어진 애가 벤츠 떨어지고 있고 어느 순간 대기업들이나 혹은 자코모 같은 경우도 자코모는 옛날에 벤츠나 체리시에 비하면 되게 약했던 업체거든요. 근데 그때도 컨텐츠는 드글드글했어요. 가죽에 대한 얘기를 수많이 하고 브랜드 컨텐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업체가 교과서다 그러면 자코모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물론 현빈이 이렇게 딱 앉아있긴 하는데 컨텐츠는 여전히 구구절절 하거든요. 거기랑 동시에 또 올라간 업체가 어딜까요? 에싸입니다. 에싸는 자코모의 원래 패브릭 브랜드였던 거 아시죠? 자코모 패브릭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자코모 패브릭이었는데 자코모 옆에 그냥 패브릭 놔뒀더니 안 팔린 거야. 그래서 그 여동생이 떼어서 에싸라는 브랜드를 만들죠. 그때부터 뭘 하냐? 에싸 들어가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에싸는 박서준으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에싸는 그 많은 패브릭 중에서 컨텐츠가 제일 많은 회사예요. 유튜브만 검색해 보셔도 에싸가 직접 만든 영상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어떤 거? 현대차 같은 거 똑같이 합니다. 쓱 하는 거 들려주고요. 내가 살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요. 고객들의 이야기 보여주고 남들은 그냥 매장 소개하고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에싸가 이렇게 또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 자코모랑 에싸는 서로 엄청난 전쟁 중인데 자, 살 보면은 사실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요. 10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10년도 아니죠. 거의 한 2016년부터 지금 트렌드를 조사한 거니까 거의 6, 7년 만에 가구업계의 순위가 뒤바뀐 거죠. 왜? 어느 쪽은 온라인을 신경 썼고 어느 쪽은 방치했으니까.